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2004년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그, 정말 헐리우드의 최고 영화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감독과 또 네. 헐리우드 최고의 명배우라고 할 수 있는 톰 행크스의 합작이었죠. 그렇죠. 이 영화를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발굴해 볼 생각인데 어떤 얘기부터 나눠볼 수 있을까요? 그냥 뭐 저는 가볍게 질문 하나 하고 싶은 게 네, 원호 씨라면 네, 공항에서 음. 갑자기 입국 심사가 보류되면 네. 빅터처럼 그냥 기다릴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든 뉴욕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 좀 이거는 뭐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갑자기 이제 네. 입국하지 마. 갑자기 우리나라가 막 오. 전쟁이든지 뭐 쿠데타가 일어났어. 얼마나 불안할까? 내가 뉴욕에 도착했더니 네, 그래서 너 여권 시효 만료됐다. 네, 너 여권 효력 불능이다. 너 공항에 있어. 어, 라고 하면 그때 이게 막 무기한 길어지기 시작하면 네. 아, 그러니까 하루 이미 이틀- 길어졌어요? 하루 이틀이면 모르겠지만 네. 이런 경우에 음. 원우 씨는 탈출을 시도하십니까? 아니면 아, 빅터의 경우죠. 저는 뭐 절대로 탈출을 시도하지 않을 거고 같고요. 당연히 기다립니다.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까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얘기했었던 이제 국적에 대한 얘기 나오는 건데 결국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대한민국 주재원들의 능력과 호의를 저는 믿을 것 같아요. 국뽕이 올라차오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이렇게 두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일종의 국가 신임도인 맞아요. 네. 그게 여권 파워인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여권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하고 네. 그게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영화에서 나오는 가상의 국가 크라코지와와 네. 대한민국의 뭐 좀 차이라면 차이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이게 각자 도생으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아마 이 얘기를 뭐 어디 뭐 커뮤니티 같은 데다 올린다든지 네. 사진에다가 이렇게 제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대충의 정황을 해서 올리면 저는 뭐 그 어느 정도 이 얘기를 좀 알릴 수 있고 뭐 제가 어떤 죄를 저질렀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우리 나라의 상황이 어떤지가 좀 중요하겠죠. 그렇죠. 여기 크라코지아처럼 정말 뭐 내전 상황이라든지 네. 뭐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는 좀 힘들어질 수 있겠는데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은 공항에서 저도 이 빅터처럼 일단 대기하면서 네. 뭐 그렇다고 저 역시도 무리하게 뭐 뉴욕으로 들어가거나 별로 그러고 싶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이 제가 터미널에 갇힌 이 공항이 뉴욕 JFK 공항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영화 터미널에서 이제 그 실제 상황에서도 그 이란 선생님도 이제 파리 드골 공항이었고 그렇죠. 제가 드골 공항에 딱 한 번밖에 안 가봤는데 이제 상당히 그 화려한 이제 그래도 괜찮은 공항이란 말이에요. 다 있어요. 다 있어. JFK 공항도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천공항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실제로 영화 터미널 안에서 묘사되어 있는 이 JFK 공항 세트장이 인천공항이랑 매우 유사합니다. 그렇죠. 네. 그 햇빛의 그런 색깔까지도 비슷해요. 근데 이 안에 온갖 자본주의의 상점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본주의 총화죠. 네.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서의 생활이 가능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쪽에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여권 파워, 네. 바깥쪽에서는 JFK 공항의 편의시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무조건 기다린다라고 하는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시프님은 어떠세요? 저도 기다리는데 네. 저는 이제 빅터처럼 온건하게 기다리진 않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호텔 내놔라. 음. 인도적 절차에 대해서 문의하고. 공항에서 살지 않겠다. 아니면 뭐 그 공항이랑 연결되는 뭐 내부에 있는 뭐 그 샤워 시설이라든지 내놔라. 왜냐하면 이거는 인도적 차원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빅터 같은 사람이 정말 착한 사람인데 착한 사람이죠. 저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장기화되면 이걸 어떻게든지 너네가 해결해라. 인도적 차원을 막 대책을 많이 강구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죠. 결코 무리해서
미립국을 시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예, 예. 왜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건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네. 그때부터는 제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임 소지를 누구에게 하느냐가 네. 나중에 이제 법적 문제로 갔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정말 이거는 그 어떤 어른의 관점이네요. 완전 진짜. T, 완전 T. 사회인 어른의 관점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뭔가 잘못하는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는 일부러 없다. 네. 그런 거는 좀 지양해야 한다라고 라고 생각하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원우 씨가 그 국가 신임도 이야기할 때 네. 사실 그 몇 개월 전이죠. 벌써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 축구 선수 손준호 선수가 네, 중국 맞아요. 리그에서 지금 뛰다가 네. 거기에서 어떤 죄목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붙잡혀서 음. 그 공안에게 붙잡혀서 지금까지 그 억류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뭐 대사관이나 우리 네. 외교부에서 어떻게 지금 일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소상히 알진 못하지만 네. 어쨌든 그 선수에 대한 정보가 지금 많이 차단돼 있어요. 저는 이걸로 인해서 중국이라는 나라의 국가 신임도도 떨어지고요. 네. 동시에 지금 우리나라의 대사관과 외교부에 대한 신임도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네요. 이 부분을 왜 해결하지 못하는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고 갑자기 터미널 이야기하다가 네네. 아니 상관이 있는 얘기네요. 손준호 선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문득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네. 얼른 조속히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만약에 잘못을 했다면 그 잘못에 상응하는 벌만 받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죠. 그 내용을 일단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옥류돼 있는 거는 우리 국가의 브랜딩 차원에서 우리 국가의 국민 차원에서 이거는 뭐 그냥 좌시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해외여행 다니고 하다 보면 이제 공항에서 입국 출국하는 과정에서 여러 에피소드들이 생기게 마련이잖아요. 뭐 작게는 이제 뭐 비행기의 연착륙이라든지 뭐 딜레이가 되거나 아예 심한 경우는 캔슬이 되거나 이럴 때 사실 굉장히 불안해지는 경우들 많이 있고 많죠. 그래서 뭐 조세프님도 여행 많이 다니셨으니까 문득 궁금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그런 것들이거든요. 조세프님은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막 억류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불안하거나 뭐야 이거 약간 이상한데 불안한데 이런 상황들 혹시 에피소드 기억나는 거 있으신지? 저는 이제 직항보다는 경유를 많이 했었으니까. 그렇죠. 경유할 때 짐이 잘 연결될까? 맞아. 그거 진짜 불안하죠. 그거 진짜 불안해요. 왜냐면 그 직항이 아니면 중간에 다른 데로 가 있으면 그거 진짜 불안해. 근데 제가 한 2주 정도 여행 간다고 하는 게 최대인데 직장인이니까 한 열흘 여행 간다고 치면 그거 나중에 제가 돌려받으면 뭐 합니까? 거기 속옷이랑 그런 거 다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행 갈 때 웬만하면 캐리어를 안 갖고 가요. 그냥 백팩에다가 다 집어넣고 그래서 같이 타는 거죠. 네, 그냥 같이 가져가는데 그래도 제가 몇 해 전에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갈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쵸. 캐리어를 실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럴 때 좀 불안했었죠. 오호. 그게 사실은 가장 그 생활 속에서 제일 우리가 쉽게 불안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머지 다른 것보다. 저도 얘기하시니까 되게 오랜만에 생각났어요. 그 경유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불안감들. 확실히 그 이렇게 한두 번 경유를 할 때 불안감이 확실히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연착륙에 이렇게 막 항공편 딜레이되고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도 훨씬 커지는 연결편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공항 항공편이 심하게 딜레이되거나 이런 경험은 없어요? 다행히 저는 여지껏은 뭐 그렇게 크게 딜레이된 적은 없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티켓팅한 항공사가 동일한 연결편이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쵸. 항공사가 다를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A라는 항공사가 딜레이가 됐는데 B는 정시에 출발하면 그러면 난 뭐가 되나? 그렇죠. 그건 어떻게 보상받나? 저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항공사 간의 그런 얼라이언스가 구축돼 있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끼리는 아마 뭐 이렇게 뭐 스타 얼라이언스가 있고 뭐 무슨 또 다른 아시아 있고 있잖아요. 아마 그런 류의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늦어지는 건 사실이고 저의 일정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차질을 빚는 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외여행 할 때는 그 플러스 하루 이틀 정도는 항상 이게 좀 여유를 두고 스케줄을 짜지 않으면 좀 황당한 상황에
휘말릴 때가 있는 거죠. 좀 그런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제가 왜 일전에 언젠가 제가 크루즈 여행 한번 혼자서 갔다 온 적이 있다고 네네네네. 했잖아요. 네. 그때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음. 이게 예산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여행이다 보니까 항공편을 제가 줄이려고 네. 그 항공편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이려고 이제 경유를 많이 하는 루트를 택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뭐 어디라고까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중국 국적의 모 항공사에 이제 경유를 선택을 했어요. 똥파 아니에요? 오케이. 뭐 그런 것들 중에 하나예요. 되게 네. 많이들 타시는 데 중에 하나예요. 전 개인적으로 지금 거기 이제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데. 네. 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서 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네. 중국에 뭐 어딘가를 경유를 했다가 우리나라로 오는 일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의 그 어딘가에서 한 12시간 정도가 딜레이가 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거기서 공항에서 제가 처음으로 네. 밤을 한번 밤을 새본 적이 있어요. 전 그때 이후로도 없었고 네.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안에서 제가 그때 크루즈 갈 때 크루즈에 그렇게 모든 먹을 게 다 있는 줄 모르고 막 이제 막 컵라면 같은 거를 많이 챙겨갔단 말이에요. 근데 네. 물론 그 크루즈 안에서 이렇게 바다 보면서 컵라면 먹는 게 진짜 맛있긴 했었는데 네. 몇 개 남아 있는 거, 저거 버릴까 말까 고민했던 그 컵라면들이 거기에 12시간 동안 엄청나게 이제 큰 힘을 발휘한 거죠. 거기 중국 공항 그 안에 뭐 그러니까 그렇게 JFK 공항 같은 공항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조금 작은 공항이다 보니까 이런 빅터 같은 생활이 안 돼요. 그렇죠. 편의 시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거죠. 그냥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제가 이 공항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한 김해공항 정도만 그렇죠. 돼도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도시 공항으로 가면 뭐 양양공항 네. 이런 정도였어요. 갖춰질 수가 없죠. 그러다 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네. 그래서 와. 그 컵라면 이런 걸로 12시간을 연명하듯 있었는데 제가 이 당시에는 이게 제가 이 여행을 와 있었다는 걸 가족들도 모르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가 여기 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없던 상황이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좀 불안하더라고요. 불안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 중국 항공사 여기를 이용하지 않게 된 이유가 이렇게 경유를 해서 12시간을 기차를 탔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인천으로 가는 건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중국에 있는 다른 도시 하나를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더 경유하더라고요. 왜? 뭐야?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내렸다가 탔어요. 근데 내려가지고 갑자기 자다가 깨워가지고 내리라는 거예요. 원래 그 아이티너리에 있었던 거예요? 없었죠, 당연히. 없던 경유지가 생겨난 거야, 하나. 그러니까 이게 12시간이 연착이 되면서 이 사람들도 이제 다른 데 연착된 이런 사람들까지 모아가지고 태운 거겠죠. 완행항공이네. 네, 그래서 하나를 더 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한 이틀 정도 늦게 도착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막 갑자기 내리래요. 그래갖고 내려가지고 그 내리라고 해서 내렸지. 네. 근데 내렸는데 또 중국에 거기에서 한 바퀴 도는 동안에 또 도장 찍는 걸 한번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공항 직원들 입장에서는 야, 너 비자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환장하는 거죠. 나는 지금 진짜. 니네들이 하라는 대로 한 건데 네. 지금 나보고 비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네. 근데 중국어 말도 잘 안 통하죠. 네. 그러니까 막 황당한 거야. 그렇죠. 그리고 온갖 근데 항공사 직원들이 와가지고 설명해주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바퀴를 돌고 다시 타라고 하는 항공기를 탔더니 네. 아까 그 비행기인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얘네들이랑은 도저히 보상 받으셨어요? 보상이랄까 그냥 집에다 데려다 준 게 보상이죠 뭐. 다행이네요. 특별한 보상은 없었고. 목숨값이죠. 네. 되게 근데 그 분위기가 되게 근데 좀 강압적이었어요. 실제로 그 중국 공항 내부에서의 분위기가. 그래서 근데 저 말고도 한국인들이 몇 명 있긴 했었는데 상당히 황당했었던 기억이 나서 요 빅터 정도의 그런 어떤 담대함을 가지고 생활하기가 되게 일단 쉽지 않다. 그래서 빅터라는 이 캐릭터가 상당히 좀 그 의지력이 있는 캐릭터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공항이 되게 중요하다. 공항이 어떤 소규모 공항이면 매우 힘들다. 근데 카트에 동전 모아가지고 버거킹 살 수 있는 정도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인천공항 정도면 솔직히 파라다이스죠. 그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네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거는 가벼운 일이 아니네요. 가벼운 일이 아니었어요. 빅터 수준까지는 안 돼도 네.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여행 가다가 느끼는 수준에서는 좀 센, 충분히 에피소드가 될 만한 빡센 에피소드 네, 중에 굉장히 하나였던 그런 거죠. 에피소드네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있는 누구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공포감이 그거 있죠.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을 가거나 할 때는 만약에 혼자 가시는 여행이더라도 누구 연인이나 친구나 가족들한테 꼭 얘기하고 가시라는 거를, 그다음에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언제나 얘기하는 걸 되게 강조를 해요. 그 이후로. 저는 비행기 연결은 아닌데 네. 이 얘기까지만 하고 네. 다음 에피소드 때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제가 2005년도에 캐나다로 저도 뭐 일종의 어학연수를 갔어요. 네. 가면은 그 유학원이라고 하나? 그 중간에 네네네. 연결해 주시는 분들이 네. 제가 캐나다에 도착하면 그분이 나온대요. 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전 도착했죠. 네. 근데 안 나와. 뭐야? 근데 뭐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이 있던 시대도 아니고 네.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한국이랑 캐나다랑은 뭐 시차도 있고 한 10시간 시차도 그쵸. 있으니 뭐 제가 전화한다고 이 사람이 받을 것도 아니고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네. 그냥 가만히 1시간 반을 기다렸다니까. 이게 뒤늦게 온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겠네요. 네, 그리고 뒤늦게 유학원 직원이 와가지고 음. 이제 제가 그때 20대 초반이었으니까 네. 어린 학생이니까 또 미안해 막 이러시는 거예요. 약간 그렇게 넘어가려고. 네, 하는. 그래서 제가 저기요. 그래서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죠. 네, 얘기했죠. 20대 초반부터 이미 좋구나 아니, 좋구나였어요. 말씀은 똑바로 하셔야죠. 네.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얘기를 해주셔야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그냥 저는 1시간 반 동안 뭡니까 네. 이야기를 그때도 부드럽진 못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부드러워 이걸? 박대희 선배가 들었으면 좋겠다. 아무튼. 좋구나 표류인데. 네, 그래서 그러니까 수염에 막 기르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막 그분이 밥 한 끼 사주면서 네. 7불짜리 밥 한 끼 사주면서 이제 때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7불짜리 밥은 밥이고 네. 명백한 그쪽의 과실이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다음에 어떤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었던 네, 거죠. 그랬더니 뭐 눈치고 넘어가더라고요. 결국 끝까지. 끝까지. 네, 그래서 뭐 그냥 미안하다고 했잖아 하고 이렇게 넘어가서 근데 뭐였을까? 거기서는 그냥 그 사람이 잊었던 거예요. 그냥 술 먹고 늦게 나온 거 아니야? 그 사람이 그냥 잊었다가 네. 제가 중간에 세상에. 한 1시간 정도 한 40분 기다렸을 때 한국으로 제가 연락을 했거든요. 네. 한국 그 유학원으로. 그랬더니 그때 불이 나게 연락이 돼서 그때 출발해서 이렇게 됐던 거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좀 황당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긴 납득할 만한 뭔가가 있었으면 당연히 그 얘기를 바로 이야기를 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럼 돌발 상황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일어나곤 하는 게 이 여행이라는 어찌 보면 큰 프로세스의 일부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 뭐 단순히 여행을 우리가 그냥 뭐 돈만 쓰고 돌아오는 그런 그렇죠. 소비의 체험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했었던 내용들이 사실 빅터의 모습과 좀 겹쳐지기는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참 동화 같은 영화지만 빅터처럼 행동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쉽지 거다. 않다. 되게 나름대로의 담대함과 네. 그런 원칙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다음 에피소드 때 마지막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